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이날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상이 없었고, 하루 종일 주식을 사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쯤에 한 번씩 쳐다봤는데, 마이너스 3%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말겠지라고 싶었는데, 종가를 보고 나서 사실은 경악을 했습니다. 최근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들이 당연히 제가 이때 영상을 찍었죠. 방심하면 안 된다. 외국인이 다시 한번 언제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날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장대 음봉, 꼬리가 없는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즌의 수출에 대한 어떤 미지수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국내에서도 코로나를 더 이상 PCR 검사가 아닌 신속 항원 검사로 인해서 확진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수혜의 주인 시젠 같은 경우는 그 테마성을 잃고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테마가 완전히 사라지고 반등을 하는 그런 어려운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는 제가 과거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때 제가 잘못 4,500만 원 정도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손절을 치겠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손절 칠 물량을 가지고 다른 쪽에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단 6만 원에서 손절을 치겠다 혹은 이 저점 밑에서 떨어진다면 손절을 치겠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까지는 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현재 어떤 추세라든지 떤 국내의 리스크를 생각하고 국내외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찍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때였죠. 이때 2천만 원, 이때 2,500만 원인가요? 합쳐서 4,500만 원 정도 영상을 그때 찍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기 싶은데 그 물량만 좀 뺄 생각이고요. 아마 시즌이 더 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더 눌리고 코로나에 대한 테마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 뺏었던 물량, 그리고 그 물량으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냈던 그 물량을 다시 한번 태워서 평단을 낮추고 코로나가 사라지고 난 뒤의 시즌을 그리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2022년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 M&A, 코스피 이전 이런 리스크를 제외한 시즌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틀림없이 올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코로나 테마의 거품이 빠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공포를 유발한 개미 털기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저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상황을 살펴보고 아무래도 비중을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만약에 비중을 조절한다면 제가 오후에 비중 조절 어, 주수와 그리고 어느 정도 손절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투명하게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전략이고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절을 쳤고 이렇게 수익이 났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즌 영상 말고 다른 영상도 찍고 있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예상대로 지금 올라와서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긴 한데 소량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즌처럼 이렇게 비중이 큰 종목이 아니라서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하지만 오늘 시즌의 행보 그리고 시즌의 어떤 흐름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소량으로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과거 이렇게 외국인이 모았던 주수 대비 숫자 대비
지금 소량으로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외국인이 이 금액 비중이 커졌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떨어질지에 대한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젠에 대한 비중 조절, 특히나 저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비중 90%, 비중 90%를 차지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혹시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시젠을 장기적으로 들고 있었는데 여러 번 사실은 폭등이 있었죠. 그때마다 손절 혹은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은 느끼고 계셨겠지만 최고점을 찍고 몇 번씩 반등을 사실 무증 때도 그렇고요. 나오긴 나왔는데 전고점 탈환 이상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실은 실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리고 PCR 검사로 대체하겠다라는 믿음, 신속 항원 진단이 아무래도 오차, 양음성률, 그리고 양성률 이런 것들에 대한 오차로 인해서 PCR, 신속 PCR로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기 좋게 예상이 조금 틀렸다. 특히 국내에서 패스트 PCR에 대한 어떤 외면, 그리고 현재 신속 진단 키트로 승인이 나고 양성률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하겠다라는 정부의 기조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패스트 PCR에 대한 어떤 국내에 설 자리도 없어질 뿐더러 국내 투심도 사라지고 더불어 해외에 대한 어떤 수출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투심에 대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이 회사가 여전히 저는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현재 저점에서 또다시 버텼다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저점을 이탈하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쓰리바닥이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바닥이 없을 거라고 사실은 판단을 했었는데 바닥이 지금 또다시 쓰리바닥이 형성이 됐고 만에 하나 이 바닥이 깨진다면 다시 한번 또 다른 바닥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거는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이지만 저처럼 90% 고점에 물린 사람에게는 손절을 치지 않는 이상 기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100% 손절이 아닌 30% 정도 저는 손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제 개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이 공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손절하는 거 보면 공매도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는 알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금 시젠 제외하고 소량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정말 어려운 게 확신을 갖고 비중을 늘리면 거의 대부분 손절이 나고요. 비중이 낮으면 거의 대부분 수익이 나는 어떤 제 계좌를 누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이 시즌 비중 줄이겠지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코로나 테마가 사라지고 202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비중을 다시 한번 실는 그런 자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항상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하방을 사실 좀 보고 있지만 이거와 다르게 오늘 상승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영상을 만약에 찍게 되고 제가 만약에 손절이 했다면 그 비중까지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평단이 얼만큼 되는지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런 주식의 방향성을 여러분한테 그냥 공유를 하는 거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식을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젠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실패를 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비중 조절, 특히나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
살아가면서 제가 주식을 접을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고 이러한 깡통을 한번 차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다시 수익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깡통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나중에 성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제가 영상, 특히 유튜브는 계속적으로 찍을 거지만 훗날 10년 뒤에는 엄청난 수익을 동반하는 슈퍼개미가 되어 있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